안녕하세요. 한성자동차 청담전시장 프로덕트 익스퍼트입니다. 지금부터는 벤츠의 첫 순수 전기 차량인 EQC 400 모델을 시승하면서 차량의 주행 성능과 주요 기능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기판에 보시면은 주행 가능 거리는 271km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행이 끝난 뒤에 총 주행 거리와 사용한 거리, 주행한 거리를 비교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출발하기 전에 내비게이션부터 설정을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이제 안녕 벤츠라 그래서 저희 MBUX가 들어가는 차량의 UI로 사용을 해서 내비게이션 음성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인천공항으로 안내해줘. 항목을 선택하세요. 1번.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EQC 차량에는 이제 회생제동이 총 4가지 단계가 있는데, 4가지 단계는 D+, D 그냥 기본적인 D 모드, 그리고 D-, D-, 총 이렇게 4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생제동 단계를 4단계로 나눠 놓으면서 훨씬 더 주행 질감을 부드럽게 할 건지, 아니면 회생제동을 더 뛰어나게 사용을 하실지, 그거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일단 기본적인 D 모드로, 기본 회생제동인 모드로 사용 중인 거고요. 주행을 하시면서 계기판에 보시면은 RPM 게이지 쪽에 보시면은 위쪽은 사용량, 밑에 쪽은 이제 충전량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용량으로 뜨는 걸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엑셀에서 발을 떼는 순간에 회생제동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제동만으로도 제동력을 더 상승시킬 수도 있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거기에 제동력을 더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생제동은 여기 패들 시프트, 핸들 뒤쪽에 달려있는 패들 시프트로 회생제동 4단계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달려있는 플러스 쪽은 D+ 쪽으로 가는 거, 왼쪽에 달려있는 마이너스는 D- 쪽으로 가는 회생제동 단계 설정 하실 수 있는 게 패들 시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당겨주시면 D+로 바뀌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왼쪽으로 당겼을 때 D 모드, 그리고 D-, D-까지 이렇게 시내 구간에서 막히는 구간에서는 제일 회생제동이 강한 D-, 단계로 설정을 하고 운행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운행하는 데 있어서 주행 거리를 더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막히는 구간에서는 또 반자율 주행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반자율 주행은 크루즈 컨트롤 세팅하듯이 세팅을 해주시면 현재 속도로 바로 세팅이 될 거고요. 요거는 20km 이상부터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가 난 후에 다시 한번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엑셀을 밟고 있지도 않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핸들만 잡고 있는 상태인데, 핸들도 차량이 알아서 조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반자율 주행은 일시적으로 핸들에서 손을 뗄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반자율 주행을 실행을 하고 앞차와의 간격 조절을 하신 뒤에 재출발 시간은 이전에는 저희가 3초까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3초 이내에 앞차량이 다시 출발을 하게 되면은 현재 차량이 같이 출발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30초로 그게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30초 동안 앞차량이 멈춰 있다 하더라도 30초 이내에 출발하게 되면은 이 차량도 똑같이 출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굳이 밟지 않으셔도 알아서 다시 차량이 출발하게끔 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30초가 넘어가서 앞 차량이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이 출발하지 않았을 때는 엑셀을 한번 살짝 건드려 주시면은 다시 재시작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은 60km까지 세팅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제가 80km로 세팅을 해 놓더라도 앞 차량이 80km가 넘어가면 이 차량은 그냥 80km까지만 운행을 하는 거고, 80km 넘지 않으면은 앞차와 간격을 조절하면서 알아서 운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운행하면서 MBUX를 통해서 에어컨이나 아니면 라디오 설정, 아니면 미디어 설정, 노래 재생 같은 것도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라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벤츠, 에어컨 23도로 켜줘.
운전석 측 온도를 23도로 설정할게요. 이렇게 말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운전석 쪽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운전석 쪽의 온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보조석 쪽에서 따로 말씀을 하시면은 보조석 쪽에서 바로 이제 온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운전석 쪽에서도 보조석을 말씀 앞에만 붙이시면은 보조석에서도 온도 설정을 따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EQC400 차량은 공인 연비가 3.4km인데 1kW당 3.4km를 갈 수 있는 공인 연비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정말 평균적인 연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전자가 어떻게 회생제동을 사용을 하고 브레이크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연비는 훨씬 더 올라가면서 주행 가는 거리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게끔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은 방금처럼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시면 바로 이렇게 해제가 되는 건데, 그때 다시 재설정만 해주시면은 똑같은 세팅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다시 엑셀에서 발을 떼고 운행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해서 소음은 아무래도 순수 전기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의 소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소리들이 조금 더 크게 들리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터널 같은 데 들어가셨을 때 이 차량이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다른 차량들 소음 덕분에 이제 터널 안에서 공명이 되면서 울리면서 조금 더 시끄럽게 느껴지실 수는 있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를 조금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니실 때는 할인이 적용이 안 되시고, 하이패스로 등록을 하실 때 전기차로 등록을 해주셔야 통행료를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RPM 게이지 쪽 원래 위치했던 곳에 보시면은 이제 모터 사용량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게이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모터 사용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은 충전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10% 정도의 모터, 20% 정도의 모터를 사용 중인 거고, 엑셀을 떼는 순간 D모드로 변경을 했을 때 20%까지의 회생제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회생제동 단계별로 최대 충전량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행을 하시다가 D- 모드로 두시고 엑셀을 떼면은 75% 정도까지 지금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전체 주행 거리를 더 연장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친환경인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 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훨씬 더 속도감을 느끼실 수 있는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라 그래서 다이나믹 셀렉트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서스펜션이라든지 엑셀의 민감도, 핸들은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면서 주행의 안정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 차량은 엑셀레이터를 밟는 순간에 최대 토크가 바로 실어지면서 바로 출력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차량이라고 해서 뭐 편하게만 운전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속도감을 즐기실 수도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에너지 흐름표를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충전이 되고 있는지, 앞에 모터만 사용을 해서 충전이 되는지, 뒤에 모터도 같이 사용을 해서 충전이 되는지랑, 그리고 사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과하게 엑셀을 더 밟으시면은 흰 색깔로 표시가 되면서 더 부스트 모드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는 D+ 모드로 놓고 글라이딩 모드라 그래서 이제 관성 주행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시면은 오히려 충전하시는 것보다 그냥 차량의 속도랑 무게에 따라서 훨씬 더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드로 사용하시는 게 연비를 더 올리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EQC400의 모델 메르세데스 미 어플에 대해서 사용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촬영 편의상 저희가 외부에서 문을 잠궈 놓고 실행하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에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케이블 충전 상태가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케이블은 연결이 되어 있을 땐 여기에도 연결이 되어 있다 뜨게끔 되어 있고, 충전 중에는 충전 중, 그리고 완료 시간까지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현재 주행 가는 거리가 뜨게끔 되어 있고요. 그 오른쪽에 차량 잠금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게 차량 잠겨져 있을 땐 잠금 해제로, 잠금 해제일 땐 잠금으로 이렇게 원격으로 제어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원격으로 제어하실 땐 여기는 자물쇠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은 원이 다 커질 때까지 눌러주시고 핀번호 입력하라는 란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핀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위성을 사용해서 원격으로 제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가 뜨게끔 되어 있고요. 차량 문이 열리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 온도 조절 비활성화된 버튼을 눌렀을 때는 사전 온도를 여기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집에서 고객님 댁에서 이제 먼저 온도를 설정을 해놓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먼저 틀어놓고 출발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온도 설정도 이곳에서 가능하십니다. 온도는 여기는 버튼을 눌렀을 때 온도 화면으로 넘어가고 이쪽 안에서 온도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온도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편집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온도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도는 25도로 설정을 하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뒤로 가기로 나가주시면은 온도가 세팅이 될 거고요. 온도가 이렇게 세팅이 된 뒤에 똑같이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사전 온도 조절 활성화 중이라는 멘트가 뜨게끔 되어 있고, 그 뒤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은 활성화 중이라는 것을 차량에서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표시는 이제 현재 충전 상태가 몇 프로가 있고 그 배터리로 사용해서 사전 온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팬이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끄실 때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은 사전 온도 조절을 해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쭉 넘기면서 보시면은 타이어 공기압, 스타터 배터리 이렇게 두 가지를 현재 기본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 타이어 공기압도 눌러서 보시면 제일 마지막 수치가 확인되었던 수치로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드 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선루프나 창문, 그리고 트렁크나 문, 이렇게 문이라든지 트렁크가 열려 있는 게 있으면은 바로 이곳에 빨간색 표시로 열려 있다라고 표시가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기로 다시 눌러서 그 밑에 보시면은 충전소 찾기라고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현재 위치하신 곳에서 제일 가까운 충전소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충전소를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눌러주시면은 어떤 충전 코드가 있는지, DC 콤보인지 차데모인지 어떤 충전 코드를 골라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곳으로 가셔서 사용 가능이라는 표시가 있으시면 가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르세데스미 어플 아래쪽에 보시면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있는데, 이 버튼은 기존 차량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었던 컨시어지 서비스를 저희 EQC400 모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연비 측정을 위해서 현재는 220km의 주행 가는 거리가 나타나 있고요. 여기서 청담 전시장까지 거리는 대략 70km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거를 청담 전시장까지 운행을 하고 나서 몇 킬로의 연비를 절감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전에 리셋을 하고 한번 추가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벤츠 청담 전시장으로 안내해줘. 항목을 고르세요. 1번.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어, 50% 감면해서 네. EQC400은 아무래도 순수 전기 차량이다 보니까 약간 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공영 주차장에서는 50%의 할인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공항고속도로를 타서 이제는 다시 한번 반자율 주행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자율 주행은 속도를 80km로 세팅을 할 거고요. 반자율 주행을 실행하게 되면은 계기판 아래쪽에 차선 모양의 그림과 핸들 모양의 그림이 보이실 건데, 그게 초록색으로 변경이 되면은 그때부터 일시적으로 핸들에서 손을 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자율 주행이기 때문에 핸들에서 계속해서 손을 떼고 계시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주행을 도와주는 역할일 뿐입니다. 그래서 핸들은 항상 준비된 자세로 핸들을 잡고 계셔야 되고, 브레이크도 밟으실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선 D 플러스 모드로 놓고 운행을 하시면은 관성주행을 이용해서 훨씬 더 연비를 향상시키실 수도 있는 거고요. 나중에 도심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D-나 D-마이너스 단계로 놓고 얼만큼 회생제동이 되는지 보여드리면서 연비 절감을 얼만큼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EQC400 4매틱 차량은 총 완충되었을 때 총 주행 가는 거리는 309km라고 공식 기록이 있는데, 이거는 회생제동을 얼만큼 사용하냐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얼만큼 사용하냐에 따라서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착해서 제가 얼만큼의 연비를 절감을 했는지 보여드릴 건데, 그걸로 한번 이 차량의 연비 절감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EQC400 4매틱 차량은 충전하실 수 있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이 있는데, 급속 충전은 DC 콤보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완속 충전은 5핀짜리로 충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급속 충전 시에는 40분 완충 시간이고, 완속 충전 시에는 9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EQC400 4매틱에는 이제 주행 모드가 4가지가 있습니다.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그리고 스포츠, 인디비주얼까지. 에코 모드는 말 그대로 그냥 연비를 훨씬 더 절감하실 수 있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컴포트는 가장 기본적인 승차감 우선시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포츠는 컴포트보다 대략 한 20% 정도 다이나믹하게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디비주얼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엔진과 스티어링 휠 그리고 ESP, 이 세 가지를 각기 다른 걸로 설정을 하실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사용을 하시면서 이제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가장 가까운 충전소를 찾으실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벤츠를 불러서 이제 가까운 충전소 찾아줘 라고 멘트를 하게 되면은 찾으실 수가 있는데,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가까운 충전소 찾아줘. 항목을 고르세요. 1번. 다음으로 실행할 작동을 선택하실래요?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을 바로 그 충전소 쪽으로 사용이 가능하신 거고요. 목적지 설정 또는 경유지 설정으로 말씀하시면 경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현재 주행 가는 거리 알려줘. 183km 정도를 더 주행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주행 가는 거리를 굳이 계기판까지 시선을 옮기지 않고도 음성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쪽에 이제 실내등 켜는 곳 보시면은 SOS라고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커버를 열어주신 다음에 이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이제 저희 벤츠 콜센터 직원한테 연결이 되면서 상황 설명하시면서 구급차나 경찰차 요청하시면 현재 위치하신 곳으로 출동시켜 드리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 설명은 따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가용시에는 저희가 GPS를 바로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치 설명 따로 필요하지 않고,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주행 중에 사고가 나면서 에어백이 하나라도 터지게 되면 굳이 누르지 않으셔도 알아서 출동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때 실내 인원 파악 같은 경우는 벨트가 몇 개가 꽂혀 있는지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항상 뒷좌석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EQC400 4매틱 차량의 이제 시트를 잠시 볼 건데, 시트에는 전좌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좌석에서는 메모리 시트, 그래서 총 3명까지 저장하실 수 있는 게 운전석과 보조석 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3명까지 운전석과 보조석 다 저장이 가능하신 거고, 뒷좌석 2열 시트에 대해서는 트렁크를 조금 더 넓게 쓰실 수 있도록
홀딩 하실 수 있는 버튼은 트렁크에 위치해 있습니다. 트렁크에서 양쪽 옆을 보시면은 은색깔 버튼을 당겨주시면, 왼쪽을 당겨주시면 왼쪽이랑 가운데가 접히고요. 오른쪽 걸 당겨주시면 오른쪽 거만 접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시트만 접고 싶으시면은 가운데 시트 위쪽에 보시면은 레버가 하나 달려 있는데, 그 레버 당겨주시면 가운데 시트만 바로 접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청담전시장 방문하셔서 EQC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들 중에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회생제동이 진행이 되면서 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뒷차량에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브레이크 등은 회생제동이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같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EQC 400 4매틱 차량은 보증기간은 배터리는 8년에 16만 킬로 선도래 기준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들은 6년에 15만 킬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증기간은 이렇게 좀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서 약간 좀 장기적인 운행을 생각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은 차량입니다. 저희가 EQC 400 4매틱 차량으로 청담전시장에서 인천공항까지, 인천공항에서 청담전시장까지 이렇게 왕복 주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주행거리는 136km 측정이 됐고요. 청담전시장에서 출발할 때 당시에 주행 가능 거리수는 271km였습니다. 근데 지금 도착해서 확인해 본 결과 168km로 실 주행거리보다 훨씬 더 사용량은 적습니다. 이게 대략 33km 정도의 연비를 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브레이크의 사용법과 이제 회생제동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연비를 훨씬 더 올리면서 주행 가능 거리수를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청담전시장 방문해 보셔서 직접 주행 가능 거리수 그리고 하고 나서 주행한 거리와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서 얼만큼 연비를 절감을 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벤츠의 첫 순수 전기차 EQC 400 4매틱 어떠셨나요?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통해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QC에 대한 상담 또는 시승 문의는 한성자동차 청담전시장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성자동차 청담전시장 프로덕트 익스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